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치유와 회복 내용 중 일부입니다. 큰 파국과 같은 사건들을 어린 시절에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 나이가 들었을 때 그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그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5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사건들이 불러일으킨 부정적 감정들과 이로 인한 주요 결정들, 분노, 환멸, 고통, 원망 등을 안고 산다. 마치 그 사건을 어제 경험한 것처럼 여전히 치유되지도 자유로워지지도 못한 상태다. 짓눌림에서 벗어날 방법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다. 사건을 경험하는 차원에서 짓눌림을 해결할 방법을 이야기해보겠다. 경험이 일어나는 지점을 파악하려면 먼저 경험의 장을 살펴보아야 한다. 경험은 저기 바깥 세상이나 우리의 발 혹은 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식 안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경험을 경험하는 자리를 잘 살펴보면 그 자리가 모든 곳임을 알게 된다. 어느 하나의 중심점 속에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마음의 믿음체계일 뿐이다. 예를 들어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생각을 당신은 어디서 경험하지요? 하고 물으면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머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답한다. 여기요. 이것은 하나의 믿음체계, 생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일 뿐이다. 생각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저 생각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릿속에 있다고 믿는 생각을 실제로 생각하는 자리는 어디인가? 이 문제를 약간만 숙고하고 성찰해봐도 실제의 경험은 널리 퍼져 있으며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험이 일어나는 특정한 자리를 확실하게 지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자리는 모든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디에도 없기도 하다. 엄청난 파국을 불러오는 뼈아픈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놀랍게도 감정 자체의 에너지다. 파국의 경험을 잘 살펴보면 일어났거나 우리가 세계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 느끼는 방식이 문제임을 알게 된다. 사실에 누가 신경을 쓰겠는가? 사실 자체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 사실을 둘러싼 정서적 반응이 중요한 것이다. 사실은 그저 사실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삶의 사건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로 다루어야 할 것은 사실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방식이다. 느낌은 우리의 태도나 믿음, 사건들을 대하는 방식, 세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사건들을 대하는 감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압도당한 상태에서는 정서적 에너지 자체를 다루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감정은 다룰 필요도 없다. 그저 감정들의 에너지만 다루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좋아요. 그럼 저 사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등등. 그러나 놀랍게도 사건들을 다루기가 아주 쉽다. 엄청난 파국 같은 것은 없다. 일단 느낌들을 제쳐두고 나면 사건 자체는 사실 기계적인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약간의 반항심이나 분개,
후회 같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것들은 사소한 문제다. 현상계와 매일의 삶에서 실제 문제들을 다루는 일은 생각과는 달리 훨씬 쉽다. 이것들은 진정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들이 문제라는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들의 에너지 장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이다. 부정적인 감정들의 에너지 장에서는 이 문제들이 비극적이고 절망적이며 견딜 수 없고 극복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일단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장에서 빠져나오면 삶은 스스로 풀려간다. 다른 무언가가 빈자리를 채워 제대로 굴러간다. 감정들을 치워버리면 문제들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다. 삶은 어떤 문제든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므로 삶에 어떤 딜레마가 등장하든 전부 해결되고 삶의 에너지도 회복된다. 대재앙이 당시에는 더없이 큰일처럼 여겨지겠지만 삶은 계속 흘러간다.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는 저기 외부의 사건이나 삶의 환경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알아서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사건으로 피폐해진 사람을 위해 보통은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상황을 수습해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문제는 일어난 에너지를 다스리는 일이다. 주요한 부정적 에너지 장들 가운데 하나가 폭발하면 이 장은 나머지 장들까지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오로지 슬픔만 경험하는 경우는 드물다. 자신을 탓하는 사이 슬픔과 더불어 죄책감도 거의 언제나 일어난다. 이때 죄책감은 모퉁이를 돌 때 왜 잘 살피지 않았을까? 왜 체인을 장착하지 않았을까? 왜 그녀를 얼른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그녀의 암이 나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 말에 판돈을 걸었을까? 와 같은 의문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의문은 일종의 회고적인 자기 질책이다. 또 무감정이나 가망 없음의 감정도 일어난다.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고 행복의 원천이 삶에서 사라진 것만 같다. 상실에 대한 슬픔도 당연히 일어나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도 뒤이어 생겨난다. 이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들은 보통 한꺼번에 불쑥 일어나거나 그중 하나가 전체를 지배한다. 이처럼 마음이 처리하기에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문제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차원이 아닌 더 높은 에너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더 높은 에너지는 더욱 큰 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더 높은 에너지 차원에서 다루면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더욱 낮은 차원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정서적 압도의 에너지다. 부정적 감정들이 엄청나게 분출되고 있으므로 이런 감정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때 아주 효과적인 기법은 생각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마음이 능력의 결여로 인해 생각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그저 무겁게 압도당해 있을 뿐이다. 그저 느낌 자체 속으로 들어가 보기만 하면 된다. 감정을
경험하도록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것이다. 사실 감정을 극복하려고 서두르면 감정을 더욱 많이 불러들이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올 테면 와봐, 더 와봐 하고 말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드디어 이런 경험이 주요한 기회임을 깨닫게 된다. 모든 아픔과 고통의 원인은 압착된 에너지장에 누적해 있으며 삶의 사건들은 이런 에너지가 분출할 빌미를 제공해준다. 포문이 열리면서 우리 스스로 이 에너지의 일부를 느끼게 하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정이 끌어오는 에너지 자체는 처음에는 똑같은 에너지인데 그것이 감정을 만나면서 에너지 특성이 두려움도 되었다가 용기도 되었다가 하면서 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정에 휘둘리기 전에 그 순수한 에너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감정에 의해 변해가는 것까지 느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원하는 감정으로 컨트롤해서 원하는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사실이고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충분히 현실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선 내 안에 누적되어 있는 부정적 에너지들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충분히 느껴주고 놓아버려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